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투자 여러분들. 저는 SY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Y가 오늘자 다시 한 번 더 좀 큰 상승을 내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 주가의 급등이라는 것은 참 주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왜 상승이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남아있는 일정과 좀 기대감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대결이었죠. 요때 이제 바이든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TV 토론 직후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 승리가 이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조금 이 토론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이 사퇴론까지 현재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번 TV 토론 미국 대선 도대체 이 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 요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앞전 시간에도 이 미국 대선 11월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전에 트럼프가 한 발언이 이번 재건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앞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고, 이 트럼프가 소속돼 있는 공화당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던 당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작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가 굉장히 미뤄지는 사태도 한 차례 발생을 했었죠. 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이 재건의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미국의 무기 공급이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무기 자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속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 전쟁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대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러시아의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지원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전쟁 끝났다라고도 한편으로 목소리를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우세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재건주에게는 어쩌면 정책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이번에 좀 상승으로 일으켜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좀 하나 더 보게 되면 6월 30일 날 제가 바로 어제 날짜에 좀 제공해드린 이슈입니다. 자, 젤렌스키 전쟁 지쳤나? 이 몇 개월 내에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만 들어서도 푸틴이 벌써 3차례, 4차례 이상 휴전과 종전을 언급하게 됐고, 이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처음으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었죠. 자, 이 해당 종합계획 언제 발표하기로 했다? 5차 평화회담 때 발표하겠다라고 일단 한 차례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평화회담 언제 열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현재 예상된 바는 이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11월에 끝나는 그 전에 열릴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월 전에 이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재건주에게는 좀 긍정적인 호재로 요소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가 내놓게 되는 이 종전에 대한 종합계획 언제 나올 것인가, 요거에 대한 초점을 첫 번째 둬야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 재건주에게는 어쩌면 이 정책주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시장 분위기와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코스닥이 2%까지 밀리게 되면서 이 대부분의 종목이 좀 하락세를 기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재건주도 함께 빠지는 게 좀 일반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에 좀 상승세가 나오는 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표적인 관련주로 일신석재가 있죠. 이 일신석재가 좀 큰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18%까지 상승이 나왔고 이 전날에는 25%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SY 스틸텍이죠. SY 스틸텍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이 SY도 그에 대한 영향을 좀 함께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주가가 약 15%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젤렌스키가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트럼프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주가의 위치 자체로는 사실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를 또 해주는 모습도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 거래 대금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준봉 하단만 좀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 11월 달에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이런 5차 평화회담이 열리는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해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저항이 되고 있는 이 상단 박스권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파를 해주고 나서 안착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관련된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